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방송입니다. 오늘 경북대 전기공학과 한세경 교수님 모시고 전기차 뭐 이렇게 위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조금 더 다시 이제 이어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전기차 결과적으로 불이 나잖아요. 아무리 뭐 청라 사고 같은 경우에는 뭐 내연기관 차에 불났어도 똑같은 피해가 났을 거다라고 이제 전문가분들이 아무리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왜냐면 스프링클러도 작동이 안 됐고 그 위에 이제 막 단열재들이 막 다 타버리고 하면서 피해가 컸다 보니까 얘는 꼭 뭐 이제 전기차 탓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문제는 내연기관 차 때는 우리가 불나는 이유가 명확했어요. 눈으로 보이잖아요. 엔진이 과열돼서 불이 났어. 혹은 뭐 주차해놨는데 뭐 뜨거워진 이 배기 라인에 뭐 엔진 오일이 떨어져가지고 불이 났어. 네,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명확하게 보이는데 반해서 전기차는 이게 불나는 원인이 잘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괜히 저는 이게 더 공포감이 좀 더 커지는 것도 있을 거라고 네. 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일단 먼저 좀 시작을 해서 뭐 이제 다음 영상들에서 이제 또 깊게 내려가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일단 첫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전기차 불 왜 나는 겁니까? 심플하게 한마디로만 딱 얘기하면 뭐예요? 탈 게 있고 뜨거운 게 있으면 불 나는 거죠. 열원이 없잖아요. 열- 라이터를 픽 붙여야 되는데 열원이 없잖아요. 열원은 결국 열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에너지거든요. 네, 배터리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열을 낼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안 나는 게 문제죠. 그 에너지를 우리가 통제를 하면서 네, 적당하게 불이 안 날 상황으로 통제를 하기 때문에 불이 안 나는데, 네. 어떠한 이유에선가 그게 통제가 안 되고 급격하게 에너지가 방출이 되거나 하면 열이 확 날 수가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정확히 이 포인트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갑자기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뭐가 있나요? 사실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결국 그 에너지라는 거는 전류가 흐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전압 차이가 나서 네, 에너지 차이를 가지고 있던 것들을 해소시키는 건데, 네. 이걸 점진적으로 해소를 시키면은 네.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상황인 거고. 그렇죠. 원래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만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미세하게 흐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통제하면서. 근데 이게 왜 불이 나요? 제가 아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외부 환경에서 단락이 일어나는 거, 이거는 조금 더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밖에서 옛날 납축 전지도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되면은 빠직하면서 그죠. 그런 경우, 소위 이제 쇼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발생하는 경우도 원인이 될 수 있고, 네. 그 경우는 좀 직관적이에요. 대체적으로는 사고, 내부에서 자동차 사고 같은 걸로 네. 원래는 만나지 않아야 되는데 네. 기계적인 찌그러짐이나 이런 게 생기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밖에서 만나는 거죠. 바깥쪽에서. 직접. 예. 그런 통제되지 않은 큰 전류를 흐르면 네. 이거에 상응하는 내부의 동작도 일어나거든요. 네. 이 내부의 동작이 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부에서. 그러면서 내부에서 그 뜨거워진 현상이 전해질 네. 같은 애를 태워서 불이 나게 만드는 거죠. 자,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하나의 케이스. 이제 외부에서 이제 단락으로 인해서 뭔가 쇼트가 나면서 빵 할 수 있는 가능성. 네. 자, 근데 교수님, 요거는 어디까지나 물리적인 충격이 일어나야만 발생하는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청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고보다도 그냥 가만히 세워놨다가 뭐 전기차 불났어요 하는 케이스들을 보면은 충격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냥 배터리에서 이렇게 발화가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경우가 이제 두 번째 케이스인가요? 그렇죠. 그게 두 번째 케이스. 그럼 이 두 번째 케이스는 아무런 물리적인 충격이 없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만났는데 어떻게 불이 나요? 많은 경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원래 만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아주 얇은 막이 있는데, 막 이 막을 이제 이걸 분리막이라고 해요. 네네, 얘를 분리막. 뚫고 어떤 가시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 가시가 자라요, 심지어. 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 가시가 한쪽에서 자라기 시작해서 그걸 뚫고 반대쪽에 가서 만나면 이루어지면 안 되는 만남이 생겨버리는 거죠. 안에서 만나는데 뭐가 자란다고요? 뭐가 자란다고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배터리의 그 내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오케이. 양극과 이제 음극이 있는 자, 양극, 거죠. 음극이 있고 가운데 분리막이 있고요. 네, 이게 끊어져 있는데도 둘이 만날 수 있는 이유는 뭔가가 이 금속성 물질이 자라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음극에서 시작해서 삐죽삐죽하게 자라다가 이걸 뚫고 이까지 가서 얘랑 만납니다.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자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계적으로 고드름 자라듯이 진짜 고드름 같은 게 자라요. 배터리 안에서요? 예. 질문을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교수님만 가지고 있는 이론인가요? 아니면 이게 이 배터리 쪽 업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그래 맞아 뭐 그거지
라는 정도로 지금 이미 얘기가 많이 나온 얘기인가요? 아니면 사실 이거를 제가 가지고 있는 이름은 이번에 노벨상 제가 받았어야죠. 그 정도 수준인가요? 네, 이거 교과서에 있는 얘기예요.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다. 네. 얘 이름이 뭐예요? 덴드라이트라고 부릅니다. 결국에는 덴드라이트라는 건 원래 있어 왔다? 교과서에도 그렇죠. 나온다니까 네. 원래 있어 왔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심지어 그게 전기차 배터리에서도 일어나는 것 뿐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면 쉽게 말해서 저 분리막이 뚫려버리는 거네요. 네, 네. 분리막이 그걸 못하게끔 양극과 음극이 직접 물리적으로 만나지 못하게끔 네. 분리를 말 그대로 해주는 막인데 그게 이제 손상이 되고 네. 그걸 뚫고 만난 상황인 거죠. 자, 오케이. 이걸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덴드라이트가 어떻게 생기게 되나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이 얘기를 하려면 조금 배터리 내부의 구체적인 좀 물리적 메커니즘을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긴 해요. 이게 참 어려운데 제가 보통 강의할 때 이제 얘기해놓고 못 알아들으면 학생 탓을 하는데 여기서 네.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서. 네, 여기서는 이거는- 구독자분들이 못 알아들으시면 그러니까요. 저희 탓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참 어렵네요. 네, 최대한 직관적으로만 얘기를 하자면요. 네,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네. 전류가 흐를 때 그거에 상응하는 리튬 이온이라는 게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해요. 이 분리막을 뚫고 양극과 음극 뭐 사이를. 뚫는다는 표현보다 사실 분리막에 구멍들이 있어서 네. 그 구멍 사이로 나가는 거죠. 분리막이 구멍이 있어요. 네. 이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구멍이 있으면은 그러면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를 막아줘야 되는 건데 구멍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분리막이 없어도 네.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간격이 있게 떠 있으면 네. 전기가 안 흐르겠죠. 그렇죠. 구멍이 있어도 예를 들어 A4지를 셀로판지 비닐을 이렇게 대더라도 네, 가운데 구멍을 뚫어도 네, 이거를 가운데 이렇게 맞닿게 있으면 네. 사실 살짝 떠 있잖아요. 그 구멍 부분은.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네. 안 닿아 있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예. 물론 이제 그 구멍 난 데를 꾹 눌러서 뭐 불을 붙여버리면. 붙여버리면 불이 나겠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파우치셀 같은 데서는 좀 더 일어나기 좋은 환경인 거고 캔으로 된 거는 외부가 딱딱하니까 그런 확률이 좀 더 적은 거고. 파우치는 눌릴 수 있으니까. 네, 더 눌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오케이. 파우치는 밖에 기구물 모듈이나 이런 기구물이 좀 더 필요한 측면이 있죠. 이해했습니다. 자, 네. 계속해 주세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막이 물리적으로 현미경으로 확대해 본 게 이렇게 생겼어요. 뚫려 있네요. 네, 구멍이 송송 나 있고. 건식도 있고 습식도 있고. 네, 이건 이제 뭐 제조 방식에 따른 차이인데 어떤 걸로 하냐에 따라서 이게 구멍의 스타일이 보면 다르잖아요. 아무튼 근데 뭐가 더 여기 좋은 거예요? 사실 이제 성능적으로 놓고 보면은 습식이 좋죠. 음. 습식이 좋은데 이제 비싸요. 건식은 싸요. 건식은 싸고. 네, 습식은 비싸고 성능은 근데 습식이 좋고. 일반적으로 전기차들이 둘 중에 뭘 쓰나요? 이제 그거는 뭐 일반적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네. 이제 요즘은 건식도 좀 최대한 잘 만들어서 싸게 좋은 거 써보자라는 식으로 네. 가고 있고요. 이제 좀 알 때는 습식을 쓰고요. 다 쓰죠. 둘 다 쓰는 거군요. 네,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리튬 이온이 그 네. 구멍 사이로 간단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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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게 출발할 때는 리튬, 금속, 산화물이라는 네.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밖에서 도선이 연결되면 전자가 하나가 쏙 빠져나가면서 그러고 나서 리튬 이온이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얘가 전하를 띠고 있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개가 있잖아요. 네. 그거의 인력 때문에 전기력 때문에 끌려가기도 하고 네. 어찌됐건 이런 힘으로 해서 가요. 네. 엄밀하게 방전을 할 때 마이너스 쪽에서 플러스 쪽으로 리튬이 갑니다. 네. 그런데 여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현상이 어느 한 지점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고 이 배터리 양극과 음극면 전체에서 골고루 생기거든요. 네. 골고루 생기고 리튬이 한쪽에서 시작해서 한쪽으로 가서 딱 원하는 형태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양극에서는 리튬 금속 산화물이라는 어떤 네. 형태로 존재를 해야 되고 음극으로 가면은 흑연의 구조체 형태로 네.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네. 흑연 안에 기계적으로 리튬이 쏙 들어가서 전자랑 만나서 원자 형태로 그냥 쏙쏙 삽입돼 있는 형태예요. 네. 기계적으로 그냥 집에 뭐가 들어가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이게 우리가 딱 원하는 형태예요. 네, 원하는 형태. 그래야만 다음에 또 얘가 갔다가 또 오고 이게 돼요. 그렇죠. 충전 그렇죠. 방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일부 이게 원하지 않는 형태로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집을 부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집을 부셔서 콘크리트를 부시고 그 콘크리트랑 얘랑 결합해가지고 네. 뭔가 다른 물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매 충전 방전할 때 생깁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네, 계속 부산물이 생겨요. 네. 이제 그 부산물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걸 얼마나 적게 천천히 생기게 하냐가 배터리의 수명이에요. 우리가 배터리 오래 쓰다 보면 점점 노화된다고 할 때 네. 용량이 줄어들고 하는 게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부산물의 형태를 크게 보면 생겨도 되는 부산물과 네. 생기지 말았으면 하는 부산물이 있는데 네. 생기지 말았으면 하는 부산물 형태로도
가끔 생기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덴드라이트예요. 그게 덴드라이트죠. 여기서 하나 좀 궁금한 거는 이 덴드라이트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3원계 배터리가 리튬 인산철 배터리보다는 그래도 좀 화재가 많이 난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혹시 그것도 이 뭔가 이 3원계 배터리 안에 들어있는 이런 물질들이 이 덴드라이트를 형성시키는데 조금 더 영향을 주죠. 영향을 주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골고루 모든 면에서 골고루 이렇게 이온이 왔다 갔다 하면은 네. 비교적 그런 게 안 생기는데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네. 막 한쪽에 집중이 된다거나 네. 이러면 이제 거기에 일종의 그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온이 이렇게 가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쏙 들어가야 되는데 네. 거기 정체가 돼 있는 거죠. 과부하 걸렸으니까 네.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네. 혹은 거기가 너무 좁으니까 네. 그러면은 못 들어간 애가 뒤에 있다가 네. 에이 몰라 하고 그냥 이탈해 버리면서 네. 이상한 물질이 돼 버리는 거예요. 어... 그런 상황이 이제 확률적으로 벌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안 벌어지게 하려면은 일단 소재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분산이 잘 되게 네. 한 곳에 집중이 잘 안 되게 평평하게 네. 매끄럽게 만들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스트레스를 적게 줘야 돼요. 네. 적게 준다는 거는 이 에너지 차이를 적게 만들어야 돼요. 네.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배터리라는 거 이거 쓰려고 하는 건데 네. 이걸 적게 만들어야 또 스트레스가 적어요. 네. 근데 3원계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이게 높아요. 에너지 차이가 크니까. 그래서 이 전압 차이가 큰 채로 항상 유지를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선천적으로 생긴 네. 그런 이제 텐션이 높은 상황인 거고 네. 후천적으로도 그런 상황을 가능하면 덜 연출해 줘야 되는데 네. 그런 상황이라는 건 결국은 에너지 차이를 높게 벌리는 전류를 빠르게 흐르게 하는 상태, 네. 즉 충전 속도를 급속 충전하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는 방금 얘기한 그런 상황이 좀 더 연출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냥 3원계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포텐셜이 덴드라이트가 형성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좀 배터리에 좀 더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이런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사실은 생각할 수 있네요. 물질적인 측면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제가 구조물이라고 했잖아요. 네. 집이라고 표현한 네. 것처럼. 네. 그래서 3원계 배터리는 리튬 금속 화합물에서 네. 그 금속 자리에 이제 보통 코발트 대신에 그 망간이나 니켈이나 네, 알루미늄 네, 네. 같은 이런 걸 써서 3원계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자리에 철을 쓰는 게 네. 인산철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철이라는 걸 쓰면 이 리튬 금속 산화물의 구조물의 형태가 되게 안정적인 타입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이게 들어가는데 과부하 걸리면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안정적이다 보니까 조금 과부하 걸려도 네. 이게 안 무너지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아까 그런 부반응이 좀 상대적으로 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인산철이 좀 덜 생기는 측면이 있죠. 바로 이 포인트 때문에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조금 더 안정성이 좋다라는 얘기가 있는 건가 보네요. 그렇죠. 두 가지가 그러니까 다 있는 거예요. 그 구조적인 부분, 네. 철이라는 것 때문에 생기는 그 구조물의 네. 형태도 영향을 주고, 네. 그다음에 이 인산철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에너지 차이 자체가 네. 선천적으로 얘는 좀 약하고, 포텐셜이 낮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거꾸로 얘기하면 배터리로는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한번 이제 자라기 시작한 덴드라이트는 그 자리가 고드름 자라듯이 계속 자란다. 네. 그것도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이게 이제 현미경으로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진짜 돌기죠. 그래서 얘가 계속 이렇게 삐죽삐죽삐죽하게 자라요. 이렇게 눈 결정처럼 자라기도 하고. 제가 예상 질문을 먼저 답변을 드려보면 네. 왜 그럼 계속 자라냐? 왜 거기에? 한번 붙기 시작했으니까 네. 거기가 뭔가 조금 더 그 이온들이 찾아 들어가기 좋은 환경인가? 정확합니다. 어. 네, 아주 정확해요. 맞췄나요? 우리 피레침 세우잖아요. 네. 피레침을 세우는 이유가 뭔가요? 일로 와 이거죠. 그렇지. 일로 와. 위에서 구름에서 그렇죠. 전기, 전하들이 빠직했을 때. 쭉 올 때 이 네. 전기라는 놈은 특성이 가장 그 저항이 적은 패스를 찾아가려는 특성이 있어요. 근데 저항이 적다는 건 거리가 가깝거나 전기가 잘 흐르는 물체거나. 네. 그 두 가지를 다 만족하는 게 피레침이거든요. 네. 높게 쏟고 그다음에 전기가 전기가 잘 잘 흐르고. 흐르고. 근데 얘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아까 그 리튬 이온이 와가지고 원하는 형태로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딱 있어버리면 이 자리는 잘 들어가기 어렵겠죠. 네. 그리고 얘는 마치 이리 와 하듯이 네.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한 번 생기면 거기가 또 가게 되고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 배터리 셀을 이렇게 막 뭘로 찔러가지고 예. 그 빡 뚫어버리면은 불이 뻥 나잖아요. 네네. 그게 결국에는 덴드라이트를 만드는 것과 동일한 효과인 거죠. 효과인 거네요. 예, 예. 다만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뚫을 때는 네. 보통은 불을 내는 게 목적이에요. 네. 불을 내는 방법으로 뚫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냥 큰 바늘로 훅 뚫어 그냥 찔러버려요. 네. 그래서 당연히 불이 나죠. 네. 근데 덴드라이트는 아주 미세하게 천천히 네. 가늘게 자라요. 네. 네. 눈에 이게 전자현미경으로 찍어야 될 정도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자라서 단락이 탁 생겨도 네. 이걸 이제 미세 내부 단락이라고 하거든요. 아주 마이크로하기 때문에 붉은 바늘로 푹 찌르는 것만큼 그렇게 큰 전류가 한꺼번에 흐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큰 댐에 손가락만한 구멍 하나 냈을 때 그것 때문에 홍수가 나진 않잖아요. 그렇죠. 뭔가 물이 새고 있긴 한데. 세긴 하지만. 세긴 하는데 당장 큰 문제는 안 되는. 그렇죠. 근데 그거 구멍 놔두면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질 수 있겠죠. 그렇죠. 실제로도 저희가 이런 이제 비슷한 실험을 많이 하거든요. 덴드라이트를요? 예. 덴드라이트 실험을 어떻게 해요? 이제 아주 가는 바늘로 덴드라이트처럼 아주 천천히 뚫는 거예요. 이제 이걸 기구물을 만든 거예요. 모터를 달고 저희가 아주 천천히 제어를 하면서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어찌됐건 이 바늘을 가지고 이 밑에 있는 게 배터리 셀이에요. 파우치 셀. 파우치 셀. 예. 어디 건가요? 여러 회사 걸 씁니다. 네. 근데 뭐 이거는 사람 중에 찔러서 안 죽는 사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불이 났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사람도 똑같은 바늘을 찔렀는데 좀 더 오래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얘도 그렇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종류 셀을 해보면 확실히 좀 빨리 불이 나는 애가 있고 똑같은 SOC에서도 좀 그래도 천천히 불이 나는 애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소재 기술이에요. 안에 예를 들면 분리막 같은 게 좀 끈적하게 돼 있거나 들어가는데 얘가 분리막 자체가 덴드라이트가 자라서 분리막을 결국 뚫어야 되거든요. 근데 분리막이 뭐 좀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끈적끈적한 뭐 그런 젤리 같은 거다, 혹은 테이프 같은 거다라고 해보면 뭐 묻을 거 아니에요. 잘 안 뚫리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 또 이게 기계적인 압력을 받으면 잘 안 자라요. 그래서 덴드라이트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분리막의 성능에 따라서 다르기도 해요. 그거에 이제 끝판왕이 전고체예요, 사실은. 전고체는 그냥 가운데가 그냥 고체인 거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더 자라기 어려운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혹시 파라시스 뚫어보셨어요? 파라시스 뚫어봤고요. 뭐 다 뚫어봤습니다. 파라시스 불 빨리 났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 그 단락을 연출을 하는 거죠. 근데 결국에 지금 이게 저기에 계속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쏠리다 보면 이제 특정 온도 이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될 거고, 그렇죠. 결국 거기서 발화가 시작이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덴드라이트 내부 단락으로 인한 전기차 배터리 화재 원인인 거네요, 결국에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모든 현상이 눈에 안 보이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기차를 일상생활에 타고 다닐 때 굉장히 천천히 이렇게 자라고 있다는 얘기일 텐데, 네. 그 와중에 뭔가 전기차 BMS가 이거를 먼저 판단할 수 있지 않는 거예요? 왜? 여지가 있죠, 충분히. BMS가 분명히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걸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누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배터리 셀이 전기차만 해도 통상 직렬로 연결된 단위로만 봐도 보통 요즘 한 200개 가까이 돼요. 그렇죠. 그럼 이게 병렬까지 하면 뭐 수백 개. 또 이제 배터리 셀을 작은 걸 쓴 테슬라 같은 경우 수천 개씩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중에 하나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단위를, 물론 병렬 단위를 다 캐칭하기 좀 어려워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직렬 단위 한 200개, 보통 이 단위 혹은 100개 정도의 단위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각각의 특징 이런 것들을 계속 캐치업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지표들을 또 많은 셀들에 대해서 계속 트래킹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또 실시간성도 좀 있어야 되고, 불 다 나고 진단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사실 모든 제조사는 클라우드를 다 씁니다. 요즘 텔레메트릭이 다 워낙 보편화돼 있기 때문에 이제 정보의 종류나 뭐 양, 질 이런 측면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기본적인 커넥티비티는 최근에는 웬만한 차들이 다 가져가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냐, 물론 테슬라가 다른 제조사들보다 좀 더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인 건 사실이에요. 많은 다른 제조사들도 점점 그쪽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인 건 맞아요. 자, 그래서 뭐 이번 영상을 정리하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덴드라이트라는 게 왜 생기고 이것 때문에 불이 날 수 있구나 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을 것 같으니까 저건 원인도 모를 화재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이 배터리 안에서 불 나는 거는 사실 이렇게 내부 단락 말고는 가능성이 없다. 그 내부 단락이 덴드라이트 때문에 일어날지 제조가 잘못됐을지는 이제 뭐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어쨌든 내부 단락 때문에 이렇게 불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막 너무 전기차 화재는 이렇게 미궁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요거를 머릿속에 그냥 넣고 전기차가 또 계속 발전해 나가고 발달해 나감에 있어서 이 덴드라이트를 얼마나 우리가 잡아나갈 수 있을지, 내부 단락을 얼마나 잡아나갈 수 있을지를 또 중심으로 기술 발전도 좀 보고 우리 차도 좀 관리를 하고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뭐 진짜 교수님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특히 BMS 관련된 것들 좀 많이 남겨주세요. BMS 얘기도 오늘 사실 많이 하고 싶었고 좀 셀 밸런싱 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싶고 그랬는데 요거는 또 다음 편에 또 준비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많이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